안녕하세요. 온라인 진로 페스티벌에서 문헌정보학과 학과 소개를 맡게 된 이서영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이며 멘토링 강연교육봉사단 단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과 소개 순서로는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 주요 과목, 학년별 교육 과정, 진로 양상, 정보기술의 발달의 영향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란 정보자원을 대상으로 가공, 검색, 수집, 유통, 이용, 조작, 축적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떠 있는 정보들을 다루고 그 관리하는 것이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낯설다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고 흔하지 않은 학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헌정보학과는 도서관학과 아닌가요? 아닙니다. 1980년대에는 대개 도서관학과가 문헌정보학과로 계층이 되었는데 이는 문헌정보학과 학과 특성이 도서관 업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헌정보학이라는 정확한 명칭으로 기억해 주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면 사서만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문헌정보학과의 진로 양상은 타 학과에 비해 매우 다양한데요. 정보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IT 계열이나 미디어 계열 쪽으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에 가면 책을 많이 읽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책을 읽기보다는 분류하고 정리하는 업무가 많고 다만 사서가 된다면 연령별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기 위해 책을 조금 읽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헌정보학과에 어떤 성향의 사람이 가면 좋을까요? 입니다. 문헌정보학과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책을 읽기보다는 분류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배우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관 사서를 희망하는 사람일 경우 도서관 프로그램을 관리하거나 기획해야 되고 이용자들을 응대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사교성이 좋은 사람들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헌정보학과는 크게 문헌과 정보 이렇게 학과 특성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의 주요 과목 또한 문헌 관련, 정보 관련, 실무 관련 과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련 과목들을 몇 개 말씀해 드리자면 문헌 관련 과목은 문헌정보학개론, 도서관 문화사 등이 있고 정보 관련 과목은 정보 시스템 개론, 기록 관리론 등이 있습니다. 실무 관련 과목으로는 공용 도서관 경영, 도서관 실무 통계 등의 과목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과 관련된 과목을 배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헌정보학에 딱 처음 왔을 때 정보와 관련된 학문을 먼저 배우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이걸 왜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당황스러웠는데 지금이 정보화 사회다 보니까 정보를 담는 매체들이 데이터베이스,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보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정보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언어나 컴퓨터 계열을 많이 필수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문헌정보학과는 학년별로 교육과정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1학년 때는 기본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2학년 때는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심화 과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데요. 모든 학생들이 교직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학생만 교직을 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문헌정보학과 교직 이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면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학년 때는 정보와 교육에 관련된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 정보화 교육은 청소년 수업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또 정보화 시스템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4학년 때는 사서 실습이나
도서관 경영 등의 실무 중점의 과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문헌정보학과는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사서로 갈 건지 아니면 다른 계열로 갈 건지 정해서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나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등 검색 사이트의 배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는 정보를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 국문학, 컴퓨터공학, 경영학, 사학, 교육학, 통계학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도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의 진로 양상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정말 다양한데요. 크게 사서, 사서교사, IT 계열, 그 외 직업 양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시험을 통해 국공립도서관 사서가 되거나 대학 도서관 사서, 전문 도서관 사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직 이수 후 임용고시를 치러 중고등학교 사서교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IT 계열에 진출하는 방향인데요.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정보 검색 사이트 관리자 등이 이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기록 연구원, 미디어 계열, 박물관 기록 관리자 등이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1980년대 과거에는 도서관 학과라고 불리면서 사서 양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가 책에서 데이터베이스, 디지털 등으로 다양화되기 시작했고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에만 학과 성격이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문헌정보학과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헌정보학과는 궁극적으로 정보를 다루고 분류하며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 전문가를 육성하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로서보다는 정보 관리자로서 어떻게 하면 정보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헌정보학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셨던 분들이나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서영 선배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앞에 좋은 강의 내용 잘 들었고요. 네.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짧게 Q&A 겸 여러 가지 질의응답 질문을 좀 드릴 건데 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편하게 그리고 재밌게 대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라든지 입학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논술 전형으로 문헌정보학과에 왔기 때문에 생기부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고요. 일단 문헌정보학과에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되게 좋아했고 도서관에 많이 다녔는데 사서 선생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사서가 되겠다 하고 이제 문헌정보학과에 가게 된 건데 문헌정보학과가 책을 좋아한다고 가는 학과는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문헌정보학과에 오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헌정보학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문헌정보학과가 어떤 걸 배우는 학과인지 자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실제로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문헌정보학과는 기본적으로 문헌정보학과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요. 그 후에도 이제 정보와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배우는데 되게 의외인 과목이 있다면 도서관 문화사라는 과목을 통해서 역사를 쭉 배우게 돼요. 근데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도 갔다가 중세 문화도 갔다가 갑자기 공자를 배우게 되고
한시를 다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헌정보학과는 깊고 좁게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좀 넓고 얕게 배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어렵네요. 아, 네. 단순하게 저도 이제 문헌정보학과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책과 관련 많을 것 같다. 이제 문헌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요. 네. 근데 단순하게 이제 좁게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넓은 광범위한 내용을 많이 다루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문헌정보학과를 다니시면서 네. 학과 분위기는 어떤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학과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는 학과다라고 오해하고 한 80%가 그렇게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좀 다들 조용하고 뭔가 살짝 처음 만났을 때는 정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또 뭔가 긴장이 풀어지고 뭔가 서로 친해지면서 좀 활발해지고 뭔가 재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이제 책을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네. 조용한 사람들일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면 주변 친구들은 처음과 다 많이 다른 모습인가요? 네, 지금 되게 많이 다르고요. 다들 뭔가 되게 독특하고 뭔가 되게 성격들이 다 재밌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들 거기서도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네. 것 같군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이 학과의 자랑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문헌정보학과의 큰 장점은 바로 정보를 배운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가 정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뭔가 발전하는 정보 사회다 보니까 정보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고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헌정보학과에서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관리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문헌정보학과가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헌정보학과에 오시면 역사, 통계학, 디자인 등 정말 다양한 계열의 과목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문헌정보학과가 딱 정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정보를 다루기 위해 디자인도 배워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통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과목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헌정보, 정보라는 아까 말했듯이 좁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디자인이라든지 네. 아까 강의에서도 들었던 IT 계열이라든지 네.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네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학과를 다니시면서 네. 이 우리 학과, 문헌정보학과의 전망은 어떨지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전망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사설을 되게 적게 뽑았기 때문에 그 사설을 진출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뭔가 자리가 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설을 뽑는 수가 되게 많은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설로도 진출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에서 말했다시피 정보와 사회다 보니까 정보를 다루는 학문인 만큼 정말 조명받는 학과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나 좋은 얘기였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 또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많은 청소년 분들에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문헌정보학과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문헌정보학과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하고 싶으시다면 문헌정보학과 자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문헌정보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미래에 조망받는 학과가 될 것 같아요. 정보를 다루고 정보가 책에서 정말 다양화됨으로 인해서 정보를 다루는 학문인 문헌정보학과도 정말 조망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룬다는 자부심을 갖고 싶으시다면 문헌정보학과에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아,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문헌정보학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서 저도 제 학과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문헌정보학과에 대해 알고 싶고 진학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고요.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